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이거는 지난번 보험용어 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불효식 낙성 계약입니다. 아니, 아까 자필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계약 당시에 자필 설명,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음에도 자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겁니다. 아, 자필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왜 책임을 못 그러니까 진다? 했어도 못 지고 안 했어도 못 지고. 이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고객들이 계약 당시에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 등의 자필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험결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험 계약의 특성상 보험사와 계약자들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자필 설명이라는 특별한 방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수용을 거절합니다. 아니,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가 차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보험사와 설계사들은 불안전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책임을 지려고 할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걸까요? 자꾸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보험 가입하면 피해만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 살을 깎아먹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와 일부 설계사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고객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설계사들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또 다른 방어 논리가 있나요? 있죠. 또 추인행위라는 게 있는데 네. 예. 추노요? 추인? 이건 좀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게 과거로 소급하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즉 과거에 고객이 했던 행위들로 인해서 보험가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계속해서 보험료 납입을 하였고 보험료 결제 방법 등을 변경을 하였고 계약 변경 등의 배서가 있었고 그리고 중도 인출, 약관 대출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한다거나 콜센터에 이런 해당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문의했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추인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인행위 방어 논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고객이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면은 설계사는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중도 인출하고 나서 상환이 안 된다던가 그쵸.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해지원금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2년만 보험료를 내면은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계속 해지원금이 차감되고 있는 그쵸.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인행위가 인정되려면은 보험이 잘못된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한다거나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그때서야 추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 설계사들의 설명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가입 직후에 이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 가입하자마자 잘못된 걸 알았다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해지를 했겠죠. 예. 따라서 단지 고객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인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구차한 것 같아요. 보면 벌써 너무 어려워. 일방적입니다. 예,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어 논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설계사의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계약 취소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보험 가입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료 반환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말을 하면서 민원을 기각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미행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빈 진성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잘못된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고객들이 보험 약관, 청약서 부분, 증권 등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입을 하면은 그냥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보내주는 거죠. 반송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사실 받아보더라도 그냥 가입됐구나만 보지 이걸 막 꼼꼼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통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보험 계약 내용이라는 게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험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획일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량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관을 만듭니다. 소비자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이상 보험사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구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죠? 사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네, 가셔야죠. 마무리하시죠. 예.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